EPS 토픽 합격을 위한 완전 정보 가이드. 2024년 EPS 토픽 응시 인원은 63만 2,379명이며 한국에 입국한 인원은 7만 8,025명입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시험인 EPS 토픽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썸네일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각 나라별 원서 접수자와 응시 완료자, 그리고 합격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네팔 국가는 가장 많은 16만 5,796명이 원서를 접수하고 3만 898명이 결시하였으며 13만 4,898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본 사람 중에 19,986명이 합격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이 많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PS 토픽 합격을 위한 완전 정보 가이드에서는 시험의 구성과 평가 방식, 응시 자격 및 합격 기준, 응시 원서 접수와 시험 시 유의사항, 시험 준비 방법,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최적의 전략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의 구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EPS 토픽은 읽기와 듣기 두 영역으로 구성된 객관식 시험입니다. 각각 20문제, 총 40문제가 출제되며 전체 시험 시간은 50분이에요. 총점 200점 만점으로 합격 기준은 120점 이상이지만 국가별 선발 인원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읽기 영역의 20문제는 어휘 및 어법, 실용정보, 독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휘 및 어법의 항목은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황에 맞는 문장을 고르거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와 문법을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실용정보 항목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 구인 광고, 기계, 작동법 등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표지판을 이해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독해 항목은 일상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듣기 영역의 20문제는 기초의문, 시각자료, 대화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초의문 항목은 한국어 발음과 문장에서의 연음 관계, 숫자를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시각자료 항목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대화 이해 항목은 실생활 대화를 듣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응시 자격 및 합격 기준입니다. EPS 토픽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합격자는 업종별 최소 점수를 넘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됩니다. 이때 가점 제도가 있어서 귀국 예정자 재정착 지원 교육을 받거나 토픽 3급 이상을 취득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20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와 시험 시 유의사항입니다. EPS 토픽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여권과 여권 사본, 희망 직종, 전화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얼굴 사진 임의도 필요해요. 응시 수수료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4에서 28달러 정도입니다. 만약 접수 기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서 접수처에 가면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고 원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응시표를 받게 됩니다. 이 응시표는 시험 당일에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만약 잃어버렸다면 시험장 내의 시험본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춰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표와 여권, 사인펜, 볼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휴대폰이나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중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그날부터 4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응시자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답안지를 바꾸는 행위.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보고 베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 시험 문제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응시자 이름이나 번호를 바꿔 제출하는 행위. 시험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모든 행위.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야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나 접수 내역,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중요한 정보는 EPS 토픽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꼭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EPS 토픽은 한국 취업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고득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EPS 토픽 뉴 한국어 표준 교재로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자료실에 있는 일상생활 한국어의 듣기 파일을 이용하여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한국어 학습을 꾸준히 합니다. 작업 지시, 안전수칙, 일상 대화 등 실제 근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익히면 시험뿐만 아니라 취업 후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개인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주에서 4주 정도의 집중적인 준비가 권장됩니다. 이 기간은 여러 자료와 학습 전략을 종합하여 추정된 것입니다. 보통 시험 4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 4주 전에는 공개 기출문제를 풀고 2주 전에는 컴퓨터 기반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며 시험 직전에는 마우스와 헤드셋 조작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구조와 학습 전략은 듣기 문제와 읽기 문제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 문제는 문제 내용을 먼저 읽고 키워드를 파악한 다음 들리는 음성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듣고 나서 문제를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며 문제의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읽기 문제는 보기 내의 숫자, 장소, 인물 등 핵심 정보 위주로 빠르게 내용을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 볼 때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의고사를 최소 10회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험 공부와 한국어 능력에는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는 기초 문법과 어휘를 익히는데 1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이 있는 중급 이상 학습자는 실무 용어와 짧은 문장 독해에 집중하면 4주 정도의 집중 연습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취약한 영역은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보완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학원 사례를 보면 1년간의 한국어 학습을 한 후에 4주간의 집중 연습으로 시험 합격. 그리고 인터뷰를 위해 주말 집중반으로 1, 2주 추가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 응시생들은 실무 관련 용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최적의 전략은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 교재와 문제집으로 이론을 먼저 익히세요. 그리고 컴퓨터 기반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세요. 오답을 분석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PS 토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최신 교재와 문제 은행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험은 비공개 문제 출제 방식으로 CBT 및 UBT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EPS 토픽 뉴 한국어 표준 교재를 발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어 표준 교재를 바탕으로 100% 비공개 출제됩니다. 또한 공개 문제집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항 유형 및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고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공개 문제집은 읽기 및 듣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듣기 문제, 음원 파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시험 준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문제집은 한국어 학습을 위한 참고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실제 시험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표준 교재와 공개 문제집은 EPS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홈페이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길 빕니다. 참고로 EPS 토픽은 CBT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CBT는 단순히 시험 매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시험의 효율성, 공정성, 접근성, 그리고 환경 보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BT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팁 하나는 절대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초만 지나도 다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응시자들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토픽.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일기를 쓸래요? 내일 점심은 뭐 먹을래요? 우리 같이 음악을 들을래요? 종이로 뭘 만들래요? 모두 아시죠? 동사에 붙어서 의향을 물어보는 어미로 쓰이는 것이 을래요입니다. 주로 친한 사람 사이에서 격식 없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래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면 리을래요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은 뭐 먹을래요가 정답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